올해까지는 그래도 대표 키워드에다가 민생지원금 사용처라는 키워드를 넣어놓으시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18만짜리 키워드예요. 근데 거기서도 저희가 상위 노출 시키고 있거든요. 리워드 트래픽 없이. 혹시 그 업체명 네. 공유 가능한가요? 홍대 네이버가 드디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위적인 작업을 이렇게 좀 조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 사진 중 하나가 네. 그 무한리필 공깃밥 무한리필. 밥 무한 리필 하는 데는 사실 시중에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어필을 안 해서 문제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아니 나는 5페이지에도 없다. 나는 지금 205등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앞에 업체 다 분석해야 돼요. 나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거냐? 뭐 5페이지에 안 들었다고 뭐 체념하라, 좌절하라 이게 아니죠. 방법은 있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의 마케팅 고민을 매듭 지어드리는 매듭컴퍼니의 정현수입니다. 매듭에서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진욱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듭컴퍼니에서 CMO를 역임하고 있는 이진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이제 크게 풀려가지고 네. 소비 심리가 크게 살아났다라는 기사들을 봤어요. 네. 자영업자들을 지금 대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 현재 뭐 자영업자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저희가 대행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에서는 뭐 그것 때문에 매출이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뭐 큰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건 사실 체감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다니다 보니까 우리 가게에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라고 이제 포스터를 많이 붙여놨더라고요. 네. 사실 제가 포스터를 보고 저렇게 포스터만 붙여놔도 효과가 있을까? 근데 이거를 좀 마케팅적으로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따로 있는 건지. 네. 그 부분은 정말 저희가 이제 뾰족하게 최근에 재미를 보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네네. 그 네이버 플레이스 대표 키워드에다가 민생지원금 사용처라는 키워드를 넣으면은 그 해당 지역에서 그 예를 들어서 의정부 사람들이 내가 이 소비 쿠폰을 15만 원 받았는데 이거 어디서 쓸 수 있을지 검색을 해볼 거잖아요. 근데 민생지원금 사용처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넷플레이스가 뜨면은 가장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좀 지역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대표 키워드에다가 민생지원금 사용처라는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제 반영이 많이 되더라고요. 의정부 민생지원금 사용처, 부천 민생지원금 사용처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소비자들한테 넷플레이스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매장으로 전환율이 높아지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 민생회복 지원금 사용처. 네네. 네, 그러면 그 키워드를 넣으면 넷플레이스가 상위 노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정말요? 네. 그리고 네네. 뭐 그냥 단순히 대표 키워드에다가만 넣는 게 아니라 네. 뭐 지금 자영업자 사장님들 블로그 체험단도 엄청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블로그 체험단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 블로그 포스팅 할 때 제목에다가 민생지원금 사용처라는 키워드를 좀 넣어주세요. 요 정도 부탁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키워드가 발행됐을 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땡땡 지역 민생지원금 사용처라고 검색했을 때 블로그 포스팅이나 플레이스가 노출이 되는 거죠. 네. 이게 또 시기에 맞는 또 키워드를 잘 세팅을 해야 네. 사실 또 시기에 맞게 그 수요가 있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네. 그리고 또 뭐 최근에 1차로 풀렸지만 또 9월 달에 한 번 더 풀리잖아요. 네. 근데 또 이거를 소비하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그래도 대표 키워드에다가 민생지원금 사용처라는 키워드를 넣어 놓으시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보시는 분들은 바로 설정을 해보실 것 같은데 네. 근데 1차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사실 2차 뭐 9월 말부터 또 시작인 예정인 네네. 또 사용 기간이 있으니까 그쵸, 민생지원금 사용처 그 자기가 속한 그 지역을 붙여서 네. 대표 키워드로 꼭 한번 설정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네. 추가로 네. 체험단에게 이제 블로그 포스팅할 때 제목에다가 네. 민생지원금 사용처라는 키워드를 넣어달라. 네. 이렇게만 하면 그래도 좀 입체적으로 내 플레이스나 내 매장에 관련된 블로그 포스팅이 노출되기 좋은 거죠. 안 해보신 분들은 네. 꼭 요 내용 듣고 그냥 이거 바로 그냥 대표 키워드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요새 플레이스 대표 키워드 반영 잘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거 지금 딱 시성에 맞춰서 올해까지는 유지하시면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최근에 플레이스 로직 변경이 되면서 네. 플레이스 마케팅이 격변하고 있다고 제가 많이 듣고 저희도 체감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자영업자분들이 알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심플하게 설명을 한 가지 드리고 가자면은 이제 리워드 마케팅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이제 대격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리워드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네. 설명해 주시면. 리워드 트래픽이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내 플레이스 방문자 숫자를 인위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리워드라는 거 자체가 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보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의 돈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 리워드가 필요한 사람들이 이제 플레이스 검색해서 클릭하고 뭐 메뉴 가격 찾아본 다음에 그거 입력하면 리워드 받는 형식,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사용자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서 뿌리는 거죠. 네, 그래서 내 플레이스가 그런 리워드 트래픽을 산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내 매장, 내 플레이스가 리워드 마케팅으로 이제 트래픽이 쌓이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리워드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거죠? 결국에는 이제 상위 노출 때문에 하는 건데 내 플레이스에 그런 트래픽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상위 노출에 유리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인위적인 작업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더 이상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점이 최근에 많이 좀 큰 이슈였습니다. 저희 마케팅 대행 업계에서는. 네. 그래서 반면에 이제 저희 매듭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인위적인 작업을 지향을 하고 있었던 회사였고, 그래서 상위 노출에 관련된 이제 수요나 이제 대표님들의 니즈를 받았을 때 그것보다는 본질에 좀 더 입각을 해서 내 플레이스를 보면은 매장으로 전환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이제 가장 메인 상품으로 해서 저희가 대행을 했었어요. 그 작업을 플레이스 최적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상위 노출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뜻은 바로 이제 리워드 마케팅을 통해서 상위 노출만 되던 시대가 끝나고 이런 최적화 작업만으로도 상위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워드 트래픽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라는 거를 제가 최근에 그런 이야기를 대표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이제 와, 내가 한 달에 300, 400씩 리워드 트래픽을 쏘는데 상위 노출이 안 된다. 야. 근데 그거는 사실 지난 4월달, 3월달부터 계속 속출하고 있었던 사례여서 이제 진짜 끝물이구나. 이제 리워드 마케팅이 더 이상 안 먹히는구나 라고 체감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례들이 부쩍 많아지고 있고 리워드 트래픽을 쓰지 않더라도 상위 노출되고 있는 케이스도 엄청 많거든요. 네. 지금 대행 사례 중에서도? 네네. 저희도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가 18만짜리 키워드예요. 근데 거기서도 저희가 상위 노출 시키고 있거든요. 리워드 트래픽 없이. 네. 이제 홍대 맛집 사례를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진짜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는 대행사들의 전쟁터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엄청 경쟁이 과열된 이제 키워드인데, 뭐 그 외적으로 뭐 부천 맛집, 그다음에 용인 맛집,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대행 사례들 중에 리워드 트래픽 없이 상위 노출되는 키워드들이 엄청 많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홍대 맛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이제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지만 네. 리워드 트래픽을 넣어도 쉽게 상위 노출을 할 수 없는 네. 그런 키워드잖아요. 특히나 홍대 맛집은. 네, 미치죠. 근데 네. 거기에서 이제 저희가 대행한 네. 업체가 상위 노출이 됐다는 거는 네.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잖아요. 맞아요. 네. 뭐 하루 이틀이면은 저희가 네. 성과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죠. 네. 혹시 그 업체명 네. 공유 가능한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업체명을 까는 네. 방송 거의 없을 텐데. 맞아요. 제가 사전에 동의를 구했고 네네. 네, 홍대 카가와라고 어떤 집이죠? 우동이랑 돈가스를 가장 메인으로 하는 이제 일식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정말 맛있으니까 한번. 근데 그 업체를 이제 검색을 많이 해볼 텐데 네. 왜 이 업체가 상위 노출이 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플레이스 최적화 작업이 정말 촘촘하게 잘 됐고, 네. 제가 그냥 추상적으로 잘 됐다, 촘촘하게 세팅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대표님들이 갸우뚱하실 텐데, 그냥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어떤 부가 서비스들 있잖아요. 뭐 톡톡, 스마트콜, 예약, 주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리뷰에 대한 답글, 그 다음에 뭐 대표 영상, 대표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꼼꼼하게 세팅이 잘 돼 있어요. 이거는 사실 저희 마케팅 대행사에 맡겼기 때문에 정말 촘촘하게 잘 세팅이 된 케이스인데, 근데 뭐 사실 매출을 올리는 게 온라인 마케팅만 잘해서 매출이 오르진 않잖아요. 이제 매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절 메뉴나 그리고 손님 응대나 직원들 교육에서부터 잘 돼 있어가지고 이제 손님들이 매장에 방문했을 때도 그 만족도가 되게 높은 그런 매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오프라인이 같이 시너지를 냈기 때문에 매출적으로 이렇게
잘 성과가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뭐 유의미한 내용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요 내용 듣는 사장님들은 네. 그래서 상위 노출이 어떻게 됐냐 아, 이게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뭐 대행사 맡긴 건 맡긴 건데 네.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고 근데 상위 노출이 어떻게 돼? 리워드 없이 지금 상위 노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홍대 네. 맛집에서. 네. 네. 상위 노출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좀 네. 같이 공유해 주시면 네. 아마 사장님들이 마케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대표 키워드 세팅이고요. 대표 키워드. 네, 대표 키워드 세팅해서 내가 상위 노출되고 싶은 그런 키워드, 그 비행정구역 키워드 이런 것들 단계적으로 잡아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뭐 하루 아침에 홍대 맛집 상위 노출이 된 게 아니라 뭐 합정역 맛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홍대 입구역 맛집이라든지 비교적 검색량이 낮은 그런 키워드들부터 차근차근 잡아 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대 맛집이라는 키워드를 넘볼 수 있게 된 거고,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거는 리뷰입니다. 방문자 리뷰를 정말 꾸준하게, 이 매장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뭐 10건씩, 하루에 5건씩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정말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 나갔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대표 키워드와 그 다음에 방문자 리뷰, 뭐 한 가지 더 추가로 덧붙이자면은 블로그 리뷰, 체험단을 통해서, 그리고 대표님들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블로그 리뷰를 많이 쌓겠다고 기자단 사진 돌려 쓰는 거 이런 거 되게 많이 쓰시는데 네. 그게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신뢰감을 깎아먹는 블로그 포스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블로그 체험단으로 꾸준히 블로그 리뷰 쌓고 이렇게 했던 게 가장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 키워드나 네. 뭐 방문자, 블로그 리뷰가 네. 그래도 보다 효과적이었다 지금. 그렇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네. 네이버가 싫어하는 것들을 안 했어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워드 트래픽 있잖아요. 네. 그 리워드 트래픽을 많이 쏜 업체들은 현 시점 페널티를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네이버에서도 계속 클렌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리워드 트래픽을 쓰는 업체들한테는 좀 이렇게 페널티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 합정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리워드 트래픽을 쓴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페널티를 일단 안 받고 시작을 했다라는 점이 가장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말씀하신 대표 키워드나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도 중요하고 네이버가 싫어하는 네. 이런 리워드 트래픽은 최대한 지양해서 네. 운영하는 게 좋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리워드 마케팅 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네. 효과가 아예 없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맞아요. 현재 지금 홍대 맛집에 상위 노출을 하고 있으니까 네, 맞아요. 최대한 지양을 해서 운영하는 게 좋다. 네. 네. 페널티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으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지난 4월 달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아, 네이버가 드디어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위적인 작업을 이렇게 좀 조정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플레이스 좀 바뀐 게 많잖아요. 네. 거기에 있어서 최근 바뀐 것들 네.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다라는 네. 거 알려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최근에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그 검색 광고 중에 이제 플레이스 광고의 노출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네네. 예전에는 이제 검색 시에 가장 상위에 2개가 이제 광고 딱지가 붙어가지고 플레이스 광고가 노출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그 공간이 2개에서 3개로 확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요것도 사실 앞선 그 상위 노출 관련된 이야기에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플레이스 광고를 통해서 상위 노출되는 3개 플레이스를 보여주게 되는 거니까, 반대로 이제 리워드 트래픽을 통해서 상위 노출되는 그런 개수는 낮추고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통해서 노출되는 영역은 키워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리워드 트래픽을 좀 눌러주는 효과인 거죠. 플레이스 광고를 아마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플레이스 광고를 잘 운영하는 꿀팁이 있나요? 네. 먼저 답변 드리면은 네. 적극적으로 안 하고 계시고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네네. 플레이스 광고는 뭐야? 뭐 이러는 대표님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플레이스 광고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점을 최근에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플레이스 광고가 노출되는 시간대를 분리하는 겁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카가와 같은 경우에도 점심 광고 소재, 저녁 광고 소재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 플레이스 광고가 노출되는 시간대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3시 때는 사실 광고가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매장으로 전환되기는 쉽지 않은 시간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애매한 시간대는 과감하게 커트를 하고 오히려 내가 집중해야 되는 이제 11시부터 2시 점심 타임, 그다음에 뭐 5시부터 7시까지 저녁 타임, 이런 시간대를 나눠서 플레이스 광고를 운영을 하시는 게 비용적으로도 가성비가 좋고 그다음에 전환율로서도 더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로 저 비즈머니 충전해가지고 네. 운영을 하는데 네. 일주일 뒤에 아니면 하루 이틀 지나서 네. 다 소진됐어요. 네. 어떻게 운영된지 잘 모르겠어요. 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두 번째는 입찰가 때문에 대표님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플레이스 광고 세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네이버가 힌트를 줍니다. 요 지역에 요 업종에 플레이스 광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평균 얼마에 지금 입찰가를 설정해놨다라는 거를 이제 세팅하는 단계에서 알려줍니다. 네네. 그럼 거기서 내가 한 50원에서 100원 정도 더 투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팅할 때 네이버에서 이 지역 평균 입찰가 예를 들어서 1,100원이다 라고 하면 내가 1,200원으로 플레이스 광고를 한번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광고를 돌려보시고요. 네이버 검색 광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보고서라는 탭이 있어요. 보고서라는 탭에 들어가면은 평균 노출 순위를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내가 2주 동안 플레이스 광고를 해가지고 1,200원으로 입찰가를 했을 때 몇 등에 노출되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3.5등이다, 뭐 4등이다 이렇다고 하면은 이제 좀 더 과감하게 올리셔야 되는 거죠. 한 200원에서 한 250원 정도 더 높여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3등 위로는 1, 2, 3등에는 걸리게 노출되게끔 이제 입찰가를 조정해야 좀 의미 있는 플레이스 광고라고 할 수 있겠죠. 노출 순위에 따라서 입찰가를 조절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입찰가를 평균 광고 금액보다 네. 노출 금액보다 더 올려가지고 네. 진행을 했는데 네. 이럴 경우 예산이 빨리 소진되는 경우가 네.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순위 노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입찰가를 좀 더 올렸는데 네. 예산을 다 소진해 버렸어. 네. 한 10만 원 충전했는데 네. 뭐 당일날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이럴 경우는 어떡하죠? 그 첫 번째로는 네. 대표님들이 많이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음. 내가 비즈머니에다가 10만 원을 소진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이 예산이 소진됐다라고 문자가 오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 충전한 게 바로 다음 날 다 소진이 됐을까 봐.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광고 그룹마다 그 하루 예산이 있잖아요. 하루 예산이 소진됐다고 문자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대표님들이 많이 덜컥덜컥 놀라실 필요는 없고 내가 비즈머니 10만 원 충전한 게 일단 다 소진이 안 됐다는 거를 한번 1차적으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2차적으로는 내가 하루에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세팅해 놓은 예산이 다 소진돼 버리니까 뭐 놀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광고 비용 투자 성향에 맞춰가지고 조금 조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고 예산을 잘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 네. 네. 근데 모든 매장에 일괄적으로 제가 뭐 3만 원으로 예산을 정하십시오, 뭐 5만 원으로 예산을 정하십시오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네네. 매장마다 매출 볼륨이 다를 거고 뭐 마진 구조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들께서 내 매장 상황에 맞는, 그다음에 내가 충분히 비용으로 투자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예산으로 세팅을 하는 거죠. 현재 매듭의 매듭 마케팅의 실세 이준욱 이사님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 매듭 컴퍼니는 또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교육도 같이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네, 뭐 온라인 교육, 그다음 외부 강의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플레이스 마케팅을 직접 운영하는 자영업자 사장님도 굉장히 많으신데 네. 좀 주로 받는 질문들 몇 가지만 좀 공유 가능할까요? 결국에는 다 상위 노출 어떻게 하냐 네. 많이 여쭤보시죠. 네. 어떻게 답변하시나요? 저는 딱 잘라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거든요. 대표님 플레이스 상위 노출 되려면은 잠재 고객들한테 두 가지를 꼭 주셔야 된다. 첫 번째로는 체류 시간이에요. 대표님 플레이스에 들어왔을 때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것저것 클릭하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차례대로 설명드리면은 일단 체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건 대표 영상이에요. 스마트 플레이스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출력되는 대표 영상, 요게 뭐 30초, 40초 정도 되는 길이로 이 영상이 재생되는 그 이제 러닝 타임 동안에는 이 플레이스에 체류하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머물게 되는. 그래서 그게 대표 영상이 가장 좀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것저것 클릭하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플레이스에서 클릭할 수 있게끔 하는 요소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쿠폰, 그 다음에 뭐 네이버 예약, 이런 것들 가장 뭐 핵심적으로는 요 두 개가 있죠. 그래서 내가 당장이라도 다운받고 싶은 그런 쿠폰과
그다음에 내가 누구랑 몇 날 몇 시에 갈지가 정해져 있는 소비자들한테는 예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래서 예약을 클릭하게 하고 쿠폰을 클릭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플레이스에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상위 노출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로 홍대 맛집이나 각종 지역 맛집에서도 상위 노출을 하고 있는 대행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충분히 근거가 있는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 그럼 방문자 리뷰를 하루에 몇 건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네. 물론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매장 운영이 꼬일 수가 있잖아요. 이 주객이 전도가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알바님들한테 교육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대표님들이 솔선수범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하루에 10건 정도는 충분히 매장에서 스무스하게 운영하시면서도 손님들한테 받을 수 있는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그럼 방문자 리뷰 10건 받기가 사실 물리적으로 쉽지 않은 가게들도 있을 텐데 네. 뭐 좀 잘 받을 수 있는 꿀팁 있나요? 뭐 매듭에서는 실제로 뭐 리뷰 이벤트에 대한 기획도 하고 네. 뭐 디자인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 현장에서 하는 리뷰 이벤트도 1차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네이버 플레이스를 보고 오는 손님들 중에 이제 쿠폰을 다운받아서 오는 손님들이 이 쿠폰을 쓰고자 할 때는 이제 사용 조건으로 방문자 리뷰 작성이라는 조건을 달아놓으면 되죠. 아,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 그러니까 스마트 플레이스에서는 쿠폰 사용 조건을 방문자 리뷰 작성을 조건으로 두고, 현장에서 하는 이제 방문자 리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거를 좀 서비스로 제공하고 잘 유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과가 없다면 또 바꿔야 되고. 아, 그쵸. 어, 그거는 이제 대표님들의 어떤 실행력의 영역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이벤트뿐만 아니라 네. 이제 쿠폰까지 활용을 해서 네. 같이 작성을 네. 하게끔 하는 게 포인트네요. 그리고 뭐 사장님들마다, 그 다음에 또 직원들마다 이렇게 유도하는 멘트가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매장에서 말 예쁘게 하는, 아니면 좀 스무스하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짜가지고 숙지를 시키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장님들이 직원들을 직접 네. 뭐 리뷰 이벤트에 참여 어떻게 해주시면 네. 어떤 것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예를 들면은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음. 저희 지금 방문자 리뷰 이벤트 하고 있는데 요거 정말 간단한 건데 요거 하시면은 어떤 걸 제공해드리고 있다. 참여하시겠어요? 이러면 사실 안 할 손님들이 없으시거든요. 그럼 최대한 상냥하게 네. 이렇게 스무스하게 유도를 해주시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방문자 리뷰는 그렇게 진행하면 되고,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대표 키워드다. 네.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음. 대표 키워드 설정 다들 어려워하시거든요. 네. 네. 저희도 뭐 교육을 진행을 하면서도 대표 키워드 부분을 가장 어려워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좀 어떻게 좀 쉽게 네. 노출 범위를 넓힐 수 있을까요? 대표 키워드는 또 찾는 게 또 어렵잖아요. 네. 네. 찾는 게 어려워서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들 각 매장마다 컨셉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급진 매장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돼지고기를 취급하더라도 그냥 뭐 대패 삼겹살이랑 뭐 이베리코 고기랑은 또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베리코를 취급해서 조금 고급화 전략을 한 매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 식사, 상견례 이런 키워드를 대표 키워드에다가 넣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보통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다 똑같이 생각해요. 내가 대패를 팔든 이베리코를 팔든 그냥 대표 키워드에다가는 뭐 삼겹살 넣어야겠다, 고깃집, 뭐 회식 넣어야겠다,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좀 매장 컨셉에 맞는 키워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부모님 식사나 상견례나 청첩장 모임 이런 거는 사실 좀 고급진 매장에 어울리는 키워드들이잖아요. 그래서 고급진 매장을 운영하신 대표님들은 요 세 가지 키워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반면에 좀 저가, 좀 가성비 그런 매장을 운영하신다라고 하시면은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성비라는 키워드, 이런 키워드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 네. 뭐 점심 저녁을 네. 안 넣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점심 저녁, 등장 밑이 어둡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점심 저녁이나 가성비나 그 다음에 뭐 무한 리필 이런 키워드는 꼭 넣어주시면 좋죠. 특히나 이제 좀 저가 브랜드나 아니면 좀 접근성을 좋게 한 그런 매장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매장들에는 좀 친근한, 또 그리고 가성비에
가까운 그런 키워드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은 키워드들을 많이 네. 노출을 시켜주셨어요 이미. 네. 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네. 아마 매장에 적용할 키워드가 분명히 있으실 네.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제가 거의 떠먹여드리는 수준입니다. 이거 필요한 거는 그냥 그대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민생지원금 사용처 네, 이런 키워드는 그럼요. 뭐 시의성이나 매장 컨셉에 불문하고 뭐 지금 먹히는 키워드니까 활용을 하셔야죠. 이 대표 키워드가 어쨌든 설정만 하면 바로 노출이 될 수 있는 네. 키워드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내 대표 키워드 보고 네. 나랑 연관이 있고 그리고 이 키워드에 대해서 월간 네. 검색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그쵸, 하면 그쵸. 바로 네. 세팅을 해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 키워드를 대표 키워드에 넣기 전에 몇 등 하고 있었고 넣은 다음에 몇 등으로 바뀌었는지 이거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체크 안 해보시고 상위 노출 안 됐어, 효과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신데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를 넣기 전에 몇 등 했는데 넣자마자 몇 등으로 올랐다 라고 하면은 이게 내 플레이스에 어울리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고 중장기적으로 계속 키워 나가시면 돼요. 그냥 반영했다고 상위 노출 안 된다고 억울해 하실 게 아니라 뭐 한 2페이지 3페이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요 키워드를 내가 키워 나가봐야겠다. 순위를. 그렇죠. 네. 그 컨셉으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네. 꼭 상위 노출을 목표로 하면 네. 좋겠지만은 네. 네, 그렇지 않아도 네. 뭐 2, 3페이지 뭐 4페이지에 있더라도 그럼요. 저희가 또 상위 노출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 키워드 설정뿐만 아니라 네. 네, 그런 항목들을 키워 나가면 된다. 맞습니다. 그럼 순위는 따라온다. 네. 키워드를 키워 나가라. 명언이네요. 네. 네. 상위 노출은 됐는데 매출이 그만큼 안 오른다. 또는 투자한 광고비 대비 성과가 안 나오는 네.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업체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진짜 이 부분이 가장 맹점이에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상위 노출 시켰는데 매출이 안 올라. 그럼 그때부터는 진짜 멘붕이 오시거든요. 네. 결국 돌고 돌아서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최적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플레이스에 내 매장의 어떤 매력이나 그 다음에 손님들이 좋아할 만한 포인트들을 잘 입혀주셔야 돼요. 이제 자영업자 사장님들 그 다음에 이 나쁜 마케팅 회사들이 네. 상위 노출이 정답인 것처럼 이렇게 막 가스라이팅을 해요. 근데 상위 노출돼도 매출이 안 오르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는 플레이스 최적화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그다음에 장점들이 플레이스에서 어필이 안 되는 점이 가장 맹점인 거죠. 실제로 이제 매장에 직접 가보면은 이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저것도 되게 매력적이고 이것도 되게 특이한데 다른 매장은 이렇게 안 하는데 대표님 이거를 왜 플레이스에 어필을 안 하셨어요?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마 이걸 지금 보고 계신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매장들 대비 내가 조금 더 신경 쓰는 부분, 조금 더 이제 손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플레이스에 어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매출을 바짝 올리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내 매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매력이나 그 다음에 특장점들을 플레이스에 잘 노출을 시켜주셔야 된다라는 점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매장의 특장점을 잘 어필하는 방법 중 또 네. 꿀팁 하나 네. 알려주시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네. 가장 효과가 좋은 건 대표 영상이죠. 요즘에 소비자들이나 뭐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뭐 글 읽는 거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사진 너무 많고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덩달아서 요새 쇼폼이 유행이잖아요. 짧은 영상들을 많이 소비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대표 영상으로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내 매장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장점들을 영상에 녹여 가지고 어필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 체류 시간도 확보할 수 있고 내 매장에 꼭 와야만 하는 명분도 줄 수 있고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거죠. 저는 그 홍대 맛집 네. 1위 했던 그 네. 카가와 보니까 네. 그 대표 사진 중 네. 하나가 네. 그 무한리필, 공깃밥 무한리필 이런 식으로 네. 세팅을 해두셨더라고요. 네. 네. 저는 마케팅 대행을 맡아서 진행을 하기 전에 그 상권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쟁업체 분석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홍대 맛집 그 지역에 대학생들이 많잖아요. 배고픈 대학생들 아니면 뭐 배고픈 예술가들이 많잖아요. 그 지역에는. 그렇다 보니까 무한 리필이 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사실 뭐 밥 무한 리필 하는 데는 사실 시중에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어필을 안 해서 문제인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무한 리필은 그 지역 이제 타겟
소비자들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대표 사진으로 등록해놨고, 두 번째로는 경쟁업체 분석. 경쟁업체 분석 같은 경우에도 제가 대행하는 카가와 인근에는 약간 좀 비싼 객단가가 높은 그런 이자카야나 그런 일식당들이 많았어요. 그런 경쟁업체들 대비했을 때 카가와라는 매장이 좀 더 접근성을 높여야 되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걸 어필을 하기 위해서 무한리필, 뭐 공깃밥 무한리필, 그다음에 뭐 쿠폰도 되게 후하게 주고 현장에서 하는 방문자 리뷰 이벤트도 되게 후하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온오프라인적인 그런 요소들이 잘 시너지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네. 결국 플레이스에서 실 방문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하는 활동들, 네. 그리고 우리 매장이 상위 노출이 돼도 실제로 클릭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세팅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사실 노출이 돼도 네. 클릭을 받아야 어떤 스타트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플레이스 클릭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마지막으로. 플레이스 클릭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네. 뭐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랑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경쟁업체 분석을 잘 하셔야 돼요. 경쟁업체 분석이라고 하면은 그 경쟁업체 밑반찬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다음에 뭐 국내산 김치를 쓰는지 뭐 수입산 김치를 쓰는지 이거를 분석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플레이스적으로 홍대 맛집이나 아니면 뭐 땡땡 맛집 검색했을 때 뜨는 경쟁업체 있잖아요. 그 경쟁업체 플레이스 세팅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결국엔 내 경쟁자고 내가 이 플레이스보다 좀 더 클릭을 받을 수 있게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쟁업체 분석이 가장 선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단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뭐 땡땡 맛집 검색했을 때 다 뭐 빨간색이나 뭐 주황색, 왜냐면은 빨간색 음식 사진, 주황색 음식 사진이 되게 입맛을 돋구는 사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빨간색, 주황색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내 플레이스가 어떤 초록색, 파란색, 뭐 노란색 이런 다른 경쟁업체들이 쓰고 있지 않은 색깔을 대표 사진에다가 세팅을 해놓는다 라고 했을 때는 클릭을 받기가 더 용이해지는 거죠. 왜냐면 일단 눈에 띄니까 다 빨갛고 주황색인데 내 플레이스가 어떤 파란색 배경의 사진이다 라고 하면은 좀 더 클릭을 받기 용이한 거죠. 그래서 경쟁업체 분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맛집 키워드에서 같이 노출되는 업체를 분석을 잘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근데 우리 매장은 맛집에 노출이 안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어디 지역 뭐 아니면 어느 역 맛집에 했는데 우리 매장은 아예 노출이 안 돼. 이럴 경우에도 혹시 도움이 되나요? 그런 분석이?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상위 노출 때문에 그 고민도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한 뭐 4페이지, 5페이지에 내 매장이 노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5페이지 안에서 경쟁하고 있는 경쟁 업체들보다 내 플레이스가 눈에 띄어야 4페이지로 갈 수 있는 거고, 4페이지에서도 경쟁 업체들보다 눈에 띄어야 3페이지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뭐 뚝딱 되는 게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맥락이랑 똑같은데 5페이지에서 4페이지로 올리고 4페이지에서 3페이지로 올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상위 노출 됐을 때 그 상위 노출이 꾸준히 유지가 되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고요. 네. 또는 이 5페이지 밖에 있더라도 네. 노출되는 업체들을 참고하면서 네네. 네, 우리 플레이스를 보완해 나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 계신데요.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아니 나는 5페이지에도 없다. 나는 지금 205등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앞에 업체 다 분석해야 되냐? 나는 정말 방법이 없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테지만 플레이스 광고가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뭐 5페이지에 안 들었다고 뭐 체념하라, 좌절하라 이게 아니죠. 방법은 있습니다. 플레이스 광고를 통해서 내가 비록 비용은 들지만 비용 투자를 해서 플레이스 광고로서 상위 노출되고, 그래서 내 플레이스의 유입이 많아지면은 200등 하다가 5페이지 안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5페이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경쟁업체 분석을 통해서 오가닉 순위를 꾸준히 올려나가야 되는 거. 네. 플레이스 광고도 하시고 상위 노출도 하는 그런 매장들 많거든요. 네. 그래서 상위 노출 될 때까지는 플레이스 광고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위 노출 됐을 때 끄더라도. 네. 근데 안 끄는 게 좋죠. 네. 한 페이지에 내 업체가 2개 뜨면 네. 내 업체를 클릭할 확률이 높아지는 네. 거니까. 그게 가장 좋죠. 그거를 아마 바라실 겁니다, 다들. 아, 네. 좋습니다. 오늘 네이버 플레이스 자영업 마케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꿀팁 많이 주셨는데 네. 저희가 대행을 하는 채널 네이버 플레이스 아직도 플레이스냐? 무슨 플레이스 무쇠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네. 자영업 마케팅 채널이 사실 네이버 플레이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죠. 네.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네. 정말 진심을 이렇게 담아서 말씀드리자면 네, 네. 제가
플레이스 마케팅을 통해서 매출을 많이 올렸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제가 희망을 받기 때문에 마케팅 대행사를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저희 고객들의 매출까지 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영업자 사장님들 결국엔 다 매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상위 노출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매출 때문에 하는데, 매출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을 제가 플레이스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플레이스가 가장 중요하고, 플레이스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매출을 올리는 경험을 해보셔라 라는 점이 항상 제가 플레이스 마케팅 대행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초심이자 약간 전략 같은 거죠. 네. 뭐 적극 공감하는 게 네. 사실 저희가 주로 대행을 하는 네. 업체 사장님들 평균 연령대가 40-50대입니다. 그렇죠? 네. 네. 우리 형님 누님들. 네. 근데 그 사장님들이 네. 인사를 꾸며가지고 네. 인플루언서가 되기는 또 쉽지 않을 거고, 어렵죠. 이제 유튜브 채널을 파서 네. 운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외적으로 뭐 페이스북, 스레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지만 운영을 하기가 쉽지 않다. 네. 매출과 이어지는 네. 마케팅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쉽고 직관적인 네이버 플레이스를 항상 추천드리고 있잖아요. 네. 네. 매듭 채널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 네. 제가 대행하느라 바빠가지고 네네. 전국 쏘다니느라 유튜브에는 오랜만에 출연했는데. 네, 오늘 여러 가지 꿀팁 많이 주셨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네. 자영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지금 진짜 덥고 힘든 시기잖아요. 근데 제일 힘내야 될 사람들은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입니다. 네. 항상 파이팅 하십시오. 네. 네. 네, 불경기에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유해주셨던 이 내용들만 내 플레이스에 적용하셔도 네. 저는 충분히 네.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